그 특강 하시는 분들 그 톡 봤어? 네. 네. 가능한? 12시 12시. 반부터 2시 반. 어. 근데 다음 주부터. 가능한데 원래 요 인구 30분 일찍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시 반에 와야겠네. 아 근데 풀이 뒤에 더 이어서 가능했어 이미. 12시부터. 어. 12시부터 언제? 12시부터 2시 반. 근데 한 3시까지 한다 보면 돼. 쌤이 뒤에 풀이 더 가능해. 아이고야. 잠시만요. 3시까지요? 아. 3시? 아니다. 그게 아마 화요일은 10시에 오고 목요일부터일 건데 왜냐면 일단 쌤이 톡으로 말해줄게. 되겠네요. 너 폰이 없어. 가방에 있겠지. 사실 내가 가져갔어. 아 맞네. 내가 봤는데 맨날 없으면 가방에 있어. 너 저거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넣은 거. 나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알았어? 이제 나중에 가방과 휴대폰이 어디 있지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우와. 자 66쪽 166쪽 동건이 숙제했어. 당연히 했지. 성균 숙제했어. 호원하고는 저 시간 이거 적고 있었어요. 시간을 왜 줘? 까먹어서 10시 반에 올까봐. 10시 반에 오히려 근데 화요일은 10시 반일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우리 방학 시간표 끝나는 게 처음에는 내가 화요일 월요일인 줄 알았거든. 시간 줘. 그게 방학 시간표 끝나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근데 그 방학 시간표가 화요일까지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10시고 아니면 12시인데 이거는 내가 오늘 회의하거든. 그냥 바로 듣고 알려줄게. 방학 언제까지예요? 방학 시간. 방학 시간표는 근데 뭐 너희들은 뭐 딱히 별로 상관없긴 한데 아마 너희들 시간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부터 월요일. 특강이 다음 주까지. 자 166쪽 갑시다. 166쪽 질문 없니? 67쪽 1월 20일까지 나오시고. 1월 20일이 화요일이니? 예. 아 화요일 그럼 화요일이 10시겠다. 조졌네. 그럼 애들이 그렇게 들은 애들은 내 카톡은 잘 안 보는데. 조졌네. PT만 남기죠. 남겨서 한마디 하고. 그런 김에 겸사겸사. 저번 주 이제 PT반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3교시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네? 잘못했어요. 걔들 했어. 진짜 표정으로 눈으로 욕을 그렇게 잘하는데. 와 눈으로 욕을 그냥 수영 이빨이 늘어가지고 내가 그냥 솔직히 저희는 고분고분하게 이제 숙제 안 하잖아.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이게 동건반은 숙제를 안 내주나 봐요. 자 68쪽 없어? 69쪽? 숙제 없어. 아이고. 그 다음에 70쪽 79번이요. 79번. 신사분. 자 그 다음에 71쪽 8485. 8485 86까지. 86. 동건이 좋단다. 그럼 좋지. 신사분인데 문제는. 휴대폰 안 될 거면 책상 위에 올리지 마시고. 아 진짜 뭐해 저거. 안타까운 거지. 무슨 소리야? 아니 카톡 보면 자 79번 보자. 자 일단 P 집합, Q 집합이 나와 있고 내가 원하는 건 P 집합이 Q 집합에 속하는 걸 원하지. 근데 둘 다 부등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등식만 있어도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좋다구나 하고 그려야 되지 않겠나? 자 A는 0 이상, A 이상이니까 일단은 뭐야? X가 마이너스 A 이하거나 또는 X는 A 이상이거나 알겠나?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양수 A란 말이 없잖아? 그럼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는데 A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옳습니다. 왜냐면 절대값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값 밖에 옆에 상수가 미정계수면 그 친구 양수 보장할 겁니다. 그럼 일단 수직선을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A 이하, A 이하라는 놈을 마이너스 2 미만, 4 이상 안에 포함되게 그려야 돼. 그럼 이런 상황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지? 자 왼쪽에 있는 식은 부동화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붙으면 개발립니다. 왜? 흡수돼야 될 존재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흡수해야 될 존재가 그 영역을 비워놨기 때문에 같아지면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게 뭐야? 흡수한다로 바뀌어버리지. 그 다음에 제 친구는 뭐야? 되죠? 그럼 둘을 모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A는 2보다 크고 그리고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양수의 최소값은 4번이 된다.
알았니? 네. 자, 84번. 자, 일단 P집합, Q집합이 있는데, 자, 근데 PQ와 P, not Q가 모두 거짓이 된다라는 건데, 맞지? 자, 그 말은 일단 무슨 말이냐면, P가 Q 안에 속하지도 않고, P와 Q가 서로서도 아니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일단 얘 각각의 반례집합인데, 자, 만약에 이런 무난한 관계가 있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원하는 건 이놈이지. 맞지? 두 번째는 서로 소니까 이놈이지. 맞지? 원하는 게 요놈이 성립할 조건이 서로 소였던 거 기억나니? 맞지? 그러면 P 빼기 Q 그 다음에 그리고 P 교집합 Q 이게 식으로 하면 안 되려나? 그냥 그려야 되나? 귀찮은데? 잠깐만요. 이거는 수일수는 그려야겠다. 약간 집합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일단 이 친구부터 보면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다죠. 그러면 K 마이너스 2초가 K 플러스 2 미만이 되겠지.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뭐야? Q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맞지? 일단 뭐야? 첫 번째 그림 부정해서 가야 되나? 잠시만요, 얘들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냥 가야겠다. 자, 근데 있잖아. P가 Q에 흡수당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길이 너무 많잖아. 맞지? 서로 소여도 되고. 맞지? 근데 서로 소이면 안 되네. 그러면 유일한 길이 서로 소가 아니되 있는 놈이니까. 그러면 겹쳐야겠네. 겹치되 흡수되지 않는 거지. 맞지? 원하는 게. 그럼 일단 명확한 거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는 게 있지. 맞지? 근데 이놈이 얘가 저놈에 겹치되 흡수되면 안 돼. 일단 원하는 건.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상황 알겠나? 맞지? 이 상황을 보면 요렇게 해야 되겠지? 쌤. 네. P 조건에 그 등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밑줄을 가렸네 그냥. 아. 밑줄을 가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흡수되면 안 돼. 근데 이놈과 이놈이 만약에 같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흡수가 돼. 같으면 안 돼, 이거는.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아져 버리면 공통의 영역이 있지? 저거는 뭐 같아도 상관없지? 일단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K는 1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일단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나타납니다. 5월이야, 5월.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오른쪽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플러스 5. K 플러스 2. 맞지? 요렇게 해야 안 되겠나? 요렇게. 맞지? 같아져 버리면 뭐야? K가 흡수 좀 헷갈리네. 근데 요 놈이 P가 흡수 당하면 안 되니까. 요게 같아져 버리면 P가 흡수돼 버리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친구가 같아져 봤자 저쪽에서 이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뭐야? 흡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같아져도 되겠네. 그럼 이거 풀면 K는 1 이상, K는 3초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뭐야? 모든 정수. 그러면 이제 모든 수가 되는데? 뭐 이상한데? 저거 K가 1보다 작은 거랑 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K가 3보다 작은 거면
자 1보다 작네. 근데 그래봤자 이게 정수 K가 이제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 근데 이게 5월이잖아. 그럼 다음 거 넘어가면 되는 잠시만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T가 있고 근데 요 놈도 요 놈이 모두 거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면 얘를 일단 흡수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부정하는 방법도 있거든. 맞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요 놈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네. 근데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 해석을 벤 다이어그램 해석을 좀 잘해야 되나? 잠깐만요. 일단 P가 Q에 흡수 당하게 하고 P와 Q가 서로 소이게 하는 것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 부정합시다. 맞지? 본래 명제를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부정을 갑시다. 부정. 일단 P가 아까 적은 게 마이너스 K 빼기 2 아니다. P가 K 마이너스 2 이상 K 플러스 2 이하였죠. 그럼 일단 첫 번째 P가 Q 안에 들어가게 합시다. 그러면 Q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는 놈이 있으면 자 그러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자 이렇게 등호 둘 다 붙어 되지. 일단 요거의 결과는 K는 1 이상 그리고 K는 3 이하. 일단 1 이상 3 이하인데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잖아. 이걸 부정하면 되니까 이거는 K는 1 미만 또는 K는 3 초과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서로소로 만들자. 서로소 만들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 5가 있으면 K 마이너스 2가 얘보다 큰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야? K 플러스 2가 얘보다 작은 거지. 맞지? 또는이니까 이거는 K는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K는 7초가. 맞지? 근데 이걸 하면 안 되지. 맞지? 그럼 이걸 부정하면 마이너스 3 미만이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7 초과가 7 이하가 되겠지. 이 둘 다 지켜야 되잖아. 연립하면 되겠네. 부정으로 하는 게 맞겠네. 마이너스 3 7 땡겨버리고 그 다음에 1 미만 그 다음에 3 초간에 해당하는 정수 마3, 마2, 마1, 0 그 다음에 4, 5, 6, 7이네. 그치? 그러면 요 놈이랑 이거 날아가고 얘는 그냥 4로 깎아버린 다음에 계산하면은 16, 2번. 부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지? 저 2번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봐봐. 일단 얘가 흡수되게 거짓이잖아. 그럼 일단 흡수되게 만들어. 일단 이걸 참으로 만들고 근데 그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 결과를 부정할 거야. 맞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P랑 Q가 서로 소다라는 말이지. 맞지? P랑 Q랑 서로 소이려면 자, 요놈이 자, 얘는 고정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알겠나?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 큰 놈이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의 서로소가 되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가 5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서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한 서로소가 되는 거야. 이거 또는이지 또는 그럼 이 결과가 K는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7초과거든. 얘를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돼. 부정. 이것만 아닌데 그럼 이걸 부정하면 마이너스 3 미만은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고 5는 AND가 되고 7초과가 7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저 위에 두 개를 둘 다 지켜야 되잖아. 예.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한 거지. 알았니? 네.
부정을 안 하고 쌤이 처음에 그걸 왜 했냐면 이게 서로 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흡수 안 되는 차집합이니까 이게 반례집합으로 풀려다가 망했거든. 그냥 부정으로 가는 게 나았네. 반례집합 쪽으로 가려다가 꼬여버렸습니다. 85번 보자. PQ. 자, 자 이거는 뭐야? 서로 소란 거지. 서로 소고 그 다음에 근데 not P도 Q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네. 응? 잠깐만. 말이 되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무난한 그림을 그려볼게. 서로 소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나피가 이거잖아. 나피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맞지? 그럼 P랑 Q랑 서로 소고 그 다음에 P와 Q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란 거야. 맞지? 그럼 그걸 지키면 되겠네. 근데 P와 Q를 합하면 전체 집합인데 Q가 그냥 뭐야? Q가 항상 성립하면 되겠네 그럼. Q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이가? 아니다. P가 뭐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할게. 잘 봐. 딱 그림 상황 이런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일단 여기 되려면 P와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돼. 맞지? 근데 서로 서면 안 되지. 그럼 Q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X가 2분의 A일 때 빼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아까도 이렇게 풀어다가 망했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풀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럼 뭐야? 0보다 큰데 한순간만 안 되잖아. 2분의 1을 중근으로 갖는 식이란 거야. 알았니? 그러면 저 Q라는 식이 X 이게 근이 2분의 A잖아. 빼기 2분의 A의 완전제곱이라는 식인 거야.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분의 A 제곱 아이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9네. A는 양수 나와있지. A는 6이니까 이거 A지. 그럼 B는 6인 거야. 오케이? A는 6, B도 6인가? A6, B6 더하면 12. 오케이? 봐봐 일단 어떤 그림인지 못 나타내겠잖아. 그럼 쌤이 그냥 무난하게 다 그리라고 했잖아. 이건 다 재현 가능하다고. 이거는 뭐야? 서로한 거니까 여기가 0이야. 근데 봐봐 P의 여집합은 원래 이거잖아. 근데 그게 다 Q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일단 첫 번째 P와 Q의 합집합이 모든 집합이어야 돼. 근데 여기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얘가 모두 성립하는데 단 P는 안 돼. 맞잖아. 이 그림 아니야 이거. 맞지? 2차 부등식에서 이때만 빼고 다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A를 중근으로 갖는 식이 Q의 식이란 거야. 예를 들어 동그라 X 빼기 2의 완전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2만 빼고잖아. 2일 때만 빼고잖아. 그 케이스는 걸 눈치채는 거지. 아니면 이제 못 푸는 거지. 오케이? 이거 부등식 아니고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86번. 자, 어떤 실수에 대하여도 답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 자연수 n 벌써부터 재수 없습니다 그냥. 노가다 이게 삽 들어야 돼. 그냥 자연수 정수 이런 말 듣잖아. 그럼 삽 들어야 돼. 팔 준비해야 돼. 곡괭이질 준비해야 돼.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 참수는 그냥 대부분이 최대 최소랑 관련돼 있을 거니까 일단 표준화후 그들의 그림을 그려봐봐. 그러면 이거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n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러면 돼. 잘 봐. 그러면 x는 4를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하잖아. 범위 제한이 2에서 5까지 안 돼 있나? 맞지? 그럼 얘가 항상 제한된 범위에서 0보다 크면 되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뭐야?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돼. 최소값이 그냥 축에서 마침 발생하네? 맞지? 그러면 n-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n은 16 이상이다. 최소값은 5번. 알았니? 쌤. 응. 답이 1번인데. 답이 1번이라고? 그럼 볼까?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어떤 실수... 내가 구한 건 뭐... 내가 구한 건 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거. 어떤이지? 하나만 있어도 되지?
맞지?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자 부정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럼 일단 얘를 부정할게. 부정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건들면 안 돼. 알았지? 전제 조건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 0보다 작다잖아. 맞지? 그럼 제한된 범위에 0보다 작은 거 작다는 거지. 그럼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잖아. 맞지?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 1일 때 발생하지. 1일 대입해 볼게. 1일 대입하면 n-12가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 n이 12보다 작다잖아. 이게 일단 내가 not p의 결과야. 맞지? 근데 얘를 부정을 한 번 더 하면 p의 결과로 바뀌는 거야. n은 12 이상이다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1번이지. 맞지? 어떤 인가의 문제 잘못 봤죠? 우리 그냥 이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풀이 흔적도 요 미만으로 좀 바꿔야겠네요. 부정으로 갔으니까. n이 15보다 작다가 나 p의 결론이니까 그럼 p의 결론은 n은 12 이상이다. 오케이? 근데 어떤 임의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은 하나만이라도 맞지? 임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골라도 된다는 뜻이니까 뭐든요.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 어디까지 했노? 역과 대우해요. 역과 대우 해야 되지. 대우 오랜만이다. 대우가 쌤이 그거 적어줬나? 얘들아 너희들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 P와 Q의 교집합이 P다. P와 Q의 합집합이 Q다. 맞지? 그 다음에 뭐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 맞지? 그다음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거 해줬었니? 저 앞에 집합단원에 있지 않은데. 집합단원에서 했었지? 동치변형? 맞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거든. 맞지? P가 Q에 속하면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속하지. 근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난 거 아이가? 맞지? 거기서 비롯된 게 대우야. 오. 알았니? 사실 확인이 끝났잖아. 그럼 사실 확인이 끝난 걸 저건 집합, 진리집합, 진리집합이잖아. 그걸 다시 조건으로 하는 거야. 알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명제를 얘기할게요. 자, 명제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 명제, 가정결론 명제, 전제조건 명제. 맞지? 단일 명제 가지고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맞지? 그냥 그냥 딱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뭐 가정도 없고 전제조건도 없는 그냥 어떤 문장인 거지. 근데 뭐뭐라면 이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거나 뭐뭐이면 이다 라는 가정결론이 이어졌잖아. 맞지? 전제조건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전체 집합을 거는 게 이제 전제조건이지. 맞지? 그 다음에 뭐뭐이면 뭐뭐다. 가정결론을 말하는 게 가정결론 명제고. 맞지? 근데 가정결론 명제를 말할 때 가정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성립했었지. 맞지?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꿀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명제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이라고 하면은 즉 가정과 결론 P와 Q의 위치를 바꿔놓은 명제인 거야. Q이면 P이다. 맞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Q이면 P다는 참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질 때는 뭘 확인하면 되냐면 P가 Q가 만약에 참이잖아. P이면 Q다가. 그러면 Q이면 P다는 서로 같은 조건이어야만 참일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우리 집합할 때 P가 Q에 흡수되고 Q가 P에 흡수되면 두 집합은 뭐라고 하네? 같다라고 하지.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건 가정결론 명제에 너희들한테 P이면 Q이다라는 걸 던져준 상태에서 Q이면 P이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잖아. 맞지? 근데 얘 둘 다 진실이려면 둘이 같은 집합이어야 돼. 둘이 같은 조건이어야 돼. 알았니?
그 쌤이 만약에 너희 쌤한테 그 P이면 Q이면 P다를 확인하려고 하잖아. 근데 P이면 Q이다가 이미 확인이 됐어. 참이거나 참이라고 확인됐잖아. 그럼 P랑 Q가 같은 건지를 봐. 아니면 그냥 무조건 거짓인 거야. 알았니?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야. Q이면 P다라는 걸 새로운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냥. 가정결로만 바뀌어도 완전 새로운 문장이죠. 맞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는 이미 동시변형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네 라는 일이 난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가정결론으로 따지면 not Q면 not P다라는 말 아니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도 그 P이면 Q이다랑 동일한 의미라는 걸 여기에 역으로 가져온 거야. 알았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나 조건을 따질 때, 문장을 따질 때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 어떤 또는 아니다 혹은 절대값 또는 이제 뭐 2차 부등식인데 크다 막 바깥으로 나오잖아. 거지같이 발산되는 형태로 나오지. 맞지?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걸 부정을 하고 싶잖아. 맞지? 그럼 걔가 만약에 단일 명제나 이런 거면 단일 조건이면 그냥 부정하고 그 결론을 다시 부정하면 돼. 근데 그게 가정결론이야. 맞지? 그러면 얘를 부정한 채로 그 사실을 유지하는 방법이 대우라는 거야. 알았니? 단 하나의 까다로운 다루기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도 대우를 써야 됩니다. 까다로운 애들 누구? 어떤? 맞지? 또는 그 다음에 크다. 크다인데 2차 부등식 혹은 절대값 달려있는 식이 크다. 맞지? 그 다음에 명제와 그 대우는 서로 뭐하다? 같은 말이다. 내가 P이면 Q이다를 확인하거나 not Q면 not P다를 확인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명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조건 충분조건보다 빨리 나오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자, 일단 너희들이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가정결론 명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명제니까 우리는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이루고 있는 것들은 조건이니까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부분집합인가를 확인했잖아? 근데 그게 참이야.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게 화살표 논리적 기호가 두 줄이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래요. 이미 두 줄로 표기된 것들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인과관계를 맺었잖아. 맞지? 그럼 P랑 Q는 서로 그냥 뭐야? 집합적으로 따지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조건으로서 서로 간에 특별한 인과관계를 맺었잖아.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P를 원인, Q를 결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좀 그렇고, 그게 뭐냐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이거 증명 딱 한 번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 쌤이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자, 일단 봐봐. Q 안에 P가 들어가 있지.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상황은 이런 거야. 나는 P야. 근데 P인데 Q가 되고 싶은 P라는 거야. Q가 되고 싶은 P야. 근데 내가 이미 P가 됨으로써 Q가 이미 Q가 돼버렸지. P가 되는 것만으로도 Q가 되기 위한 충분하다는 거야.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P라는 가정을 이뤘어. 근데 나는 Q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근데 P가 되는 순간 Q가 되잖아. P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이젠 Q를 볼게. Q인데 P가 되고 싶은 Q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근데 Q가 된다는 게 곧 P가 된다는 건 아니지. 충분은 아니지. 근데 Q가 될 필요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희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맞지? 서울에 살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그냥 이미 살고 있잖아.
서울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맞지?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싶어. 그럼 대한민국에 살 필요는 있는 거야. 아, 알았니? 여기 서울고하고 아니었어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 짜증나잖아.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대가리에 김납니다. 매번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원리는 이해했잖아. 쌤은 이렇게 봐요. 이 화살표를 보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먹을 거 주는 거야. 근데 얘 기현아, 너가 만약에 네가 졸라 배고파 그냥 막 뒤질 것 같아. 근데 니한테 과자 하나 있어. 줄 거야? 주는 사람은 뭐야? 충분한 사람이 주는 거야. 그래서 P를 충분 조건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Q는 보급품을 받잖아. 왜? 배고파 뒤질거든. 필요해. 그래서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 알았니? 그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P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순간 왼쪽에 무조건 박는 거야. 근데 not Q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잖아. 그럼 not Q를 역 결과 위치에 박으면 돼. 알았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가 뭐야? P이면 Q이기도 하고 Q이면 P이기도 하잖아. 기호를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는데 둘이가 결국에는 같은 진리집합, 같은 조건이라고 하지. 근데 같은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를. 알았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두 개의 문장 또는 식이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요 기호를 써줘야 돼. 등호는 내가 문장 또는 식이라고 했잖아. 두 식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 식 자체에 등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 맞지? 그 등호와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쌍방향 화살표를 써줍니다. 알았지? 마플 시너지는 진짜 막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네. 오늘 명제 증명까지만 할게. 절대 부등식은 안 할게요. 자, 명제 증명이란 무엇이냐면, 자, 명제 증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맞지? 일단 첫 번째 대우법. 대우법은 뭐야? P 또는 Q라는 조건에 다루기 까다로운 막 문장 요소들이 있어. 어떤 또는 아까 선생님 여러 번 말했던. 그러면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그 본명제가 참임을 말하는 거야. 이건 합리적이야. 이건 잘해. 문제는 이 새끼야. 귀류법. 나 3단 논법도 얘기 좀 하고 갈게. 3단 논법은 뭐냐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잖아. P가 Q를 거쳐서 R로 간다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들 앞에 던져진 막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P이면 R이고 Q이면 뭐 그 다음에 not P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각각의 대우를 적어. 맞지? 그 다음에 3단 논법은 어떻게 찾냐면 R로 끝났잖아. R로 시작하는 애 찾아. 없지? not P로 끝났지? not P로 시작하는 애 찾아. 없지? not P로 끝났으니까 not P로 시작하는 애 찾아. 없지? not Q로 끝났으니까 not Q로 끝나는 애 찾아. 없네? 원래는 이게 연결된 게 나와. 쌤이 너무 막 적어서 그래. 그러면 얘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럼 이거 말고는 다 거짓이야. 알았니? 이게 3단 논법이야. 기류법. 혹시 기억나니? 루트 3이 유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거. 그거 하는 거 기억나요? 자, 쌤이 알려줄게. 자, 기류법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걸 부정해. 근데 사실인 걸 부정하면 무슨 일이 발생돼?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동건이가 지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갖고 내가 일단 동건이랑 내랑 방식을 말하는데 동건이가 이제 쌤 방식을 부정해. 맞지? 지 마음대로 해. 성적표를 보니까 이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그럼 쌤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기류법이거든. 부정을 갈긴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모순을 토대로 봐. 원래 말이 맞잖아. 이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명제를 따질 때 부정하면 참거짓이 바뀌잖아.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해서 본명제가 참인 걸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잖아. 일단 대우법은 약점이 있어. 가정 결론 명제일 때만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그 외에 단일 명제 혹은 전제 조건.
근데 심지어 가정 결론 명제에서도 기류법을 쓸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P면 Q가 아니답니다. 알았니? 가정과 전제 조건은 절대 손대는 거 아니야. 단 가정은 대우할 때는 빼고. 알았지? 기류법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나? 자 봐봐. 내가 만약에 A를 증명하고 싶잖아. A가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근데 나는 그 상식을 모르는 개 모질이가 돼야 돼.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그 상식 빼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쌤이 예시를 들어줄까?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만약에 너희들이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임을 나도 바보 됐네.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시작은 뭐냐면 일단 응 아니야. 루트 2 더하기 1이 유리수라고 가정. 무리수 부정은 무리수가 아닌가? 그건 실수라는 말이 나와. 실수에 대해서라고. 그럼 실수에 대해서는 무리수의 부정이 유리수지. 맞지?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 루트 2는 무리수인 걸. 그럼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루트 2는 무리수야. 그 다음에 1은 유리수야. 근데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조건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리수라고 말하면 모순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쟤는 무리수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인 놈이 모르는 놈이 루트 2가 무리수고 1이 유리수고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무리수란 걸 아는 놈이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류법은 그냥 쌤이 까놓고 말할게. 기류법은 너무 이제 그냥 좀 전응하고 오히려 지능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서 나오는 것만 나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는 문제 예측 못한 적 없거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기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까지 쓰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라는 것만 안 쓰면 돼. 루트 2가 무리수고 1이 유리수고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무리수라는 건 써도 돼. 완전 자기 마음대로네 그냥.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야. 너무 주관적이고 막 해석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문제 수량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빈칸 객관식인데 그 족보 다 있어. 여기서 용인건 선생님 뭐 하나 새로 발견했는데 뭐 쌤이 예시를 한번 잠깐 좀 보여줄게. 이건 예시가 좀 부족해가지고. 기류법이라고 했거든. 예시가 이랬어. 예를 들어 루트 2는 무리수다를 기류법을 증명하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기류법의 시작은 뭐가 아니라고 가정. 그리고 결론은 모순이 발생함으로 본명제가 참.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시작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자 유리수란 무엇이야? 기하분수지. 그럼 루트 2는 n분의 n, m과 n은 서로서인 자연수. 맞지? 이 명제에 모순이 발생한 걸 확인하면 돼. 기하분수. 유리수가 기하분수야. 기하분수가 뭐였지? 기하분수가 이제 3분의 2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는 그런 아. 더 이상 안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의 분수의 형태라는 거거든. 맞지?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n은 루트 2m 제곱하면 이래 되지? 근데 이러면 봐. n 제곱이 짝수지. 2의 배수인가. 근데 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인 걸 알아요. 이걸 모르는 인간이. 맞지? 그럼 n이 짝수니까 n은 또 2k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2k를 집어넣어. m 제곱도 짝수니까 m도 짝수야. 그럼 n과 n이 짝수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리수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놈이들. 그래서 문제 패턴이 있어.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니? 뭐 대우로 증명한 것들 뭐 굳이 따지자면 일단 중요한 건 기류법은 부정 그 다음에 모순 부정한다로 시작하고 모순이 발생한다로 마무리가 된다. 그럼 예시 문제로 한번 몇 개 좀 풀어볼까? 남은 시간 동안
빠지지. 3분 남았다. 자 기루법 중에 빈칸으로 나온 문제가 그냥 104번이야. 쌤이 아까 말한 루트 2, 루트 3 말고는 이걸로 확정이요. 봐봐. 자, n은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증명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얘가 무리수가 아니려면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1을 빼서 제곱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야? 제곱수 간의 차이가 1라는 숫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0의 제곱과 1의 제곱이 있겠지. 근데 n이 이상이 걸렸잖아. 제곱수 간의 간격은 점점 더 커지지. 맞지? 그러면 1만큼의 차이를 가질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류법으로는 증명 어떻게 하는지 볼게. 일단 유리수라고 가정해. 안 당했네. 자, 그러면 P분의 Q, P와 Q는 서로서로의 자연수지. 자, 빈칸이니까 뭐야? 말 잘 들었네.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를 했네.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 정리하지만 그냥 정리했어. 친절하구나. 그래 하면 넘어가야 돼 그냥. 알았지? 뭐 정리한 것도 뭐 그래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걸 보면 P는 Q제곱의 약수지. 근데 PQ가 뭐야? 서로서지. 맞지? 그럼 뭐야? P는 1일 수밖에 없어. 모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P가 1이면 돼. 맞지? 여기서 P가 1이다라는 게 생략된 거야. 그럼 P가 1 집어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지? 그럼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야. 맞지? 자, 그러면 N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자, K에 대해서 자, Q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게 다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만큼 차이 나는 제곱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이제 자, 일단 가보자. 일단 Q가 2K잖아. 그럼 N제곱은 뭐야? 4K 제곱 더하기 1이지. 맞지? 4K 제곱 더하기 1인데 맞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2K 제곱보다 2K의 완전 제곱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그런 자연수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된 자연수 제곱수 간의 차이가 1인 걸 없어야 되니까 이건 할 때마다 나도 헷갈리네. 대가리 빼고 설명해. 대가리 빼고 하야 되는데. 머리 오히려 매 아프게. 아, 이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대가리를 좀 빼고 올게. 숙제 어디까지예요? 41번 빠지. 숙제는 명제 증명까지만 해봅시다. 여보요. 일단 3단 논법이니까 41번. 충분히 까지 141번까지 해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저번 시험 때문에 이거 개 깔끔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식이 더 들어올수록 더 힘들어 이 개 같은 기록법이.